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봉쇄 규탄 시위는 단순한 행정 오류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현대판 민주화 항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연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해체를 외치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주권수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옮겨서 강제 개표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투표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시민들은 이 투표함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이번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보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구를 비롯해서 인천, 울산, 경남 등 전국의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권자들은 몇 시간 동안 대기번호표를 쥐고 투표용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기붕과 정치 깡패들이 선거를 농락했던 자유당 시절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한 대처와 부실 행정에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은 20대와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이 줄을 이었고 대구 동성로와 광주 대학가 등 전국 각지로 참정권 수호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른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이념을 대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장에 모여있는 청년들, 이들은 우리는 좌우를 떠난 순수한 시민이다.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다.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표의 원칙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개표가 강행되자 시민들은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지금 사흘 만에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해서 거대한 저항의 광장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영상 그리고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전원을 들어보면 약 20만 명이 운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왔다가 다녀간 사람들 계속해서 인구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다녀간 사람들까지 합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지금 잠실 민주화 항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잠실 7동 등에서 이송된 투표함의 봉인을 지키고 개표 중단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국가 권력이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붕괴에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을 봉쇄한 형태, 이것은 한국 시민운동 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민주화 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은 철저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일명 시민지도부가 자발적으로 결성이 돼서 경찰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경찰 인력이 교대되는 것도 이 시민 지도부가 허락을 해줘야 경찰 인력이 교대를 하는,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자 시민 지도부가 왜 마스크 착용하느냐, 관등 성명 똑바로 대라 해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경찰이 배치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까지 이 시민 지도부가 나서서 지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태에서 시작된 이 시민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정부도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중심 구호,
재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이라면서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필두로 야권은 사퇴 직후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려 62.9%로 당선된 이진숙 당선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진숙 당선인은 올림픽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 앞에서 재선거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직 사고일 뿐이다. 재선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재선거 및 선거 연기 주장에 대해서 법적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일축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선거는 가능한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습니다만,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개표는 중단 없이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규정된 지방선거의 선거소총 접수 기한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전면적인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해야 재선거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이겼건 졌건 상관없이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는 선거 무효 소송을 집단적으로 대단위로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은 G7 정상회의 참가 및 유럽 순방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자리를 비웠고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소청 기한을 넘길 때까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총기한이 14일이기 때문에 3일날 투표를 치렀으니까 17일까지가 소총기한 마감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선거 당사자의 선거 무효 소청이 아닌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오염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입장해 보았을 때 이것은 오염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민주화 항쟁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구호에 보면 처음에는 재선거로 구호를 통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바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선관위 해체 그리고 당일 선거 수개표라는 구호까지 지금 추가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시민민주주의의 모델 케이스로 지금 잠실 민주화 항쟁이 전달되는,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운동이 이 정치권에 의해서 무마돼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